삼성 출발한 것이 뭐냐면 이 시작할 적에 제일기당이라고 하는 회사부터 시작했거든요. 돈을 벌었어요. 벌은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제 보니까 옆에서 그 금성사가 돈을 버는데 보니까 아이고 LG죠 그 당시에 그냥 제일기 치면서 그 바늘만 만진다 보니까 계속 기계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유는 그렇죠. 프리모텍스라고 이 영국으로부터 옷 만드는 기계를 사다가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발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영국과 사옥을 나니까 시간도 걸리고 아주 불편하니까 제일기침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삼성이 공업에 길을 들인 거죠. 칩 하나 만들 때도 그거는 별거 아닌 거지만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고 자를 때는 톱이 필요한 거 알겠습니까?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걸 자르는 원당 자르는 과정 여러 가지 기계공업이 된 것이 상당히 들어갈 게 많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르고 뭐 그런 게 펀치고 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금성사는 라디오 팔아갖고 한 걸 그냥 이건 돈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업에 맛을 했는데 그래갖고 금성사 보니까 라디오를 파는데 보니까 이게 짭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명철 씨가 그걸 이거 연구해야 되겠다 해갖고서 그걸 전자공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초창기 단계였고 금성 라디오가 이제 아주 상당히 히트치는 정도에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많이 앞섰어요. 소니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서 그때 이제 이병철이 일본에 가서 현장 가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어떻게 유통 과정 모든 걸 점검하고 기술 제휴해 갖고서 이 전자제품 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건희 있죠? 이건희 갖다 일본 유학을 시켰어요. 유학시켜갖고서 거기서 그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건희는 가만히 하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반도체. 이거다! 이러고서 스타트라인 이건희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반대한 거예요, 완전히. 이병철 씨도. 이건희가 얘기하니까 그거 안 된다. 해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뭐 효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건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병철 씨 아버님을 설득해서 미국에 박람회장 끌고 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세계 돌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병철 씨가 이해했던 거죠, 완전히. 그래갖고 투자를 이거다. 이건 아들 얘기를 믿고서 확 밀어주게 됐던 거죠. 처음엔 반대가 많고 그래서 힘들었어 이게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병철 씨나 현대의 정지영 씨 아니면요 이게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이게 리스크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시작됐던 거죠. 현대도 이제 그걸 했는데 현대도 LG도 시작했었어요. 근데 LG가 참 잘못한 거야. LG가 그걸 해야 되지 안 그래?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현대를 보던 사실 LG가 필요했던 거죠. 금성 라디오 쪽 연관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LG가 거기서 망가진 거야 완전히. 지금도 LG는 어딘지 모르게 좀 반도체가 LG 이노텍이라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주력 다 빠지기 때문에 LG가 항상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LG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또 발을 들였는데 발을 못 뺐어요.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1급이 아니니까 2류니까 중국 물건을 팔아먹을 게 있는데 삼성은 다 빼앗는데 중국은 못 뺐어요. 돈을 발을 못 뺐다고. 그래갖고서 LG가 항상 중국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는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진핑 마음대로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올림픽 열리니까 공기 맑게 연료가 떼지 마. 그러니까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기는 깔끔해져서 지금 현재 다른 데 같은 지금 엄청
그 저기 매연이 들어올 때인데 중국에서 그 관리 올림픽을 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열린 공해가 되면 그 결식 사유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행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뒤집자를 것은 사방에 뒤집자를 것은 뭐냐면 코로나던데 코로나는 원래 걔들은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쥐잡듯 잡아갖고 알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됐고 근데 안 되니까 뭐냐면 위그르 사태라고 해서 저기 거기 태양광 하는 데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관계인데 인권 문제 사람 죽이고 관리한다. 그걸 뒤집자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이제 이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에요. 우리나라 애니콜을 중국 애들 그 당시 개방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스라든지 이런 애들만 갖고 있었고 애니콜 갖고서 그냥 아주 프라이드 갖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원짜리 이거 그냥 대단한 사람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튜디오스라든지 고급 인력 아니면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개방을 했는데 원래 삼성하고 이제 애플사가 같이 그 코드가 MACD라는 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 나가는데 이 어딘지 모르게 삼성하고 이게 자꾸 추격해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애플사 이게. 그래갖고서 이걸 그 사람들이 야 이걸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중국에다가 하청을 줘갖고 해보자. 그래서 너네들은 하청에서 이제 조립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기술을 빼돌리는 거야 이제 중국 애들이. 그래갖고서 지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재시키려고 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기술 같은 거 기술 못 빼게 기술 다 빼니까 기술 다 빼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된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의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꽉 잡고 있죠. 삼성이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2등이 갖고서 이제 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그 대만의 TSMC라는 게 있어요. TSMC가 있거든요. 그것이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다고 이게. 근데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게 이 장비야 노광 장비라는 건데 그 기계 장치가 엄청 비싸요. 그거는 서방 쪽에서 이제 네덜란드 그쪽에서 이제 유럽 서유럽 쪽에서 가져오는 건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비싼데 생산되는 한계가 있어요. 20개 1년에 많이 안 나와요. 그걸 걔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삼성에서 그냥 과감하게 기계를 한 거죠. 이제 하고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장비 이게 일종의 복사하는 거야. 이제 그 기계를 만들면 그 메모리 설계 갖고서 갖다 주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장치가 대만 TSMC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 진출한 거죠. 그래서 2, 3년만에 많이 반출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은 지금 20, 30%, 20% 이상 지금 나와 있고, 이제 그 장치를 못 하니까, 감당 못 하니까 자동적으로 넘치는 건데 삼성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그런데 지금 그런 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미국 현재 이 달러가 지금 약간 소진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저기 대통령들이 외국 나갔다 하다 보니까 이 달러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달러 소진이 돼갖고서 한국은행 쪽에 달러가 부족하다고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와프라고 해서 미국과 이게 해서 그 연동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거가 좀 약간 중국 쪽으로 살짝 기울다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게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그 제일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달러가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고 할 때는 반도체가 금이나 달러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갑자기 이제 높아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것은 뭐냐면 이 SFA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SFA 반도체 있죠. 거기 펀드에 들어갔다 여기. 적으면서 SFA. 왜냐면 거기서 그 흐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때 샀으면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좀 올라가긴 했는데 걔도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 반도체 부분 그 펀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쪽이 그 지금 나가는 거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반도체거든요. 예. 그러면 SFA는 반도체는 뭐냐면 거기 납품 회사가 삼성전자 나가 필수품이에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나가요.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품이라도요, 한 회사만 들어가면 그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한전에서는 오늘 안 사가면 문 닫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SK 반도체는 삼성도 팔 수 있고, 저기 그 하이닉스 팔 수 있고, 미국 마이크론 사실 그 시장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 완전히. 그건 일본에 존재하는데, 일본 미묘고 3대 메이커가 3가지니까, 삼성 1등, 2등 하이닉스, 3등 마이크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미국에서도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는 조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근데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래요. 그 애플사나 이런 좋은 제품을 설계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데, 그걸 만드는 거를, 그 대만인 뭐라 그러죠? 대만의 공장. TSMC. 거기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미국서 필요한 갖다 거기다 주문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국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걔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여기다 우리가 미국, 이제 항공모함으로 잘 관리하는데, 이놈들이 이게 항상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관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하죠. 그죠? 가까우니까. 미국서 오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중국이, 맞고,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 만드는데 깍 둘러싸버리면 알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그 산업 전체에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시키려 횡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TSMC가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어떤 돌발 사태가 나타날 때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견제해주면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반도체라든지 이쪽 이 메모리, 비머리에서도 지정학적으로다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네. TSMC는 이제 거기 위험하니까 일본에다 짓고 미국에다 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그 TSMC와 이 삼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질 적에 우리가 TSMC 짓고 이제 한국도 가서 삼성을 짓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는데 이 TSMC는 걔들의 조건이 뭐냐면 불량률이 없어요, 걔들이. 그리고 뭐냐면 이 물량 확보돼 있고 불량률이 없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건비가 쌉니다. 대만이. 근데 대만 싼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 지키게 되면 미국 인건비 적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걔들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한국은 뭐냐? 한국 인건비가 비싸요. 알겠습니까? 다른 건 인건비 관련하는 미국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미국은 또 문화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 노조 문화에 있습니다만 하다가 나 이거 못하고서 끝장이야. 알겠습니까? 개인. 그래서 이 문화가 틀려요. 애들이 또 우리하고. 지금 우리 요새 지금 노면 여는 거 마찬가지죠. 딱 몇 시간이면 끝나고 공장에서 이 건설 현장에 딱 하다 보면은 3m까지 구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연속해서 갈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딱 끝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 그 경기 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취직자를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걔들도 이제 그런 걸 보이콧 같은 것을 원래 원조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뭐냐면 이제 로봇 산업 있죠. 공장을 전부 로봇 시키는 로봇. 그럼 로봇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동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키는데 그래서 첫째 스타트된 것이 신호를 준 것이 뭐냐면 유진 로봇이 있어요. 유진 로봇 저거거든요. 유진 로봇인데 2, 3천원 가던 것이 지금 5, 6천원까지 한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진 로봇이. 근데 갑자기 올렸는데 여긴 그걸
그건 해봤자 그 돈이 안 되는 회사예요. 유진은 알겠습니까? 그게 해봤자 뭐 근데 로봇이라는 그 아이템을 하는데 거기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그건 시사점이고 그 이어서 본격적인 투자는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많이 찍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해가 12월 28일 날 끝나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입니다만 그때쯤에서 우리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가스값이 너무 올랐어요. 가스값이 오른 것이 그냥 중국에서 있잖아요. 올림픽 한다고 그냥 다 가동시키고 그냥 기름 대책을 별로 안 하다 보니 별로 안 쓰니까 확보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겨울 같으니까 얼으니까 이거 연료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난 거야. 아우 생각난 거예요. 올림픽 준비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입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스값이 폭발해 갖고서 20% 오른 것이 아니라 2~3배씩만 올랐다고 현재.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가스값이 지금 폭발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선거는 닥쳐고 얘들 현재 지금 가을 못 오니까 애매한 건 중간에 있긴 가스 회사들이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얼마 전까지 잘 나갔는데 중국서 확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입해버리 물가 폭등해버려 완전히 그런 상황이 있어 이제. 그래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수소를 개질가스 그쪽인데 지연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잘 됐어요. 왜냐면 그 확대분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가스가 그 템포가 낮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려면 가스가 비싸서 이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템포가 지금보다는 생각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겠는가. 이게 확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 덜 올라간 것이 그런 사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좀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한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은 물건이 올라가 버리면 나한테 인연이 없는 건데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지금 그건 다음 문제고, 근데 그래서 대처를 하는 것이 유니슨이라는 풍력발전소인데 그것도 다음 문제고, 일단 이 시장에서는 제일 핫한 것이 뭐냐? 고배당주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이것이 지금쯤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 덜 올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아직 덜 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정통회사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인데 이 JP모건이라는 회사는요, 모건 서울이라는 지점도 같이 갖고 서울 지점도 있어요. 이게. 또 JP모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발 들어와서 아주 거의 한국을 아주 그냥 하는데 이 얘들이 물량 확보를 제일 장사를 잘 해먹어요. 이게. 그래서 물건 싸게 팍 모아갖고 그냥 팍 빼서 잘 팔아먹고 나가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삼성증권을 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사는 걸, 지금 사는 걸 그런 것 같고 아침에 확 사람들이 막 바닥 좀 올라가지 않아서 그때 그냥 있는 물건 싹 팔아버렸는데 그럼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팔아가 쭉 내려가면은 물량 팍 쏟으니까 주가가 팍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숫자 늘리는 양적 늘리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팍 떨어뜨리고 사고, 팍 떨어뜨리고 사고, 올라갈 때 절대 안 돼요. 그런 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부로 본다면 파는 것처럼 나타나죠. 내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어떤, 외국인면 다른 라인 통해서 이제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임박했죠. 28일 B급 점인데 오늘 23일이니까 24일하고 금요일, 내일 금요일날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화 3일이 알겠습니까? 근데 뭐 내일까지는 약간 초장이 약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약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그냥 함부로 걔들이 이제 주가에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량 확보 알겠습니까? 하루 종일 갑자기 큰 거는 힘드니까 그래서 곧 이제 임박해서 곧
된 건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 찬스죠. 좋은 물건을 싸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말 장세에서는 그 삼성증권이 좋다. 최고 좋죠.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한양증권입니다. 1,400원이니까 8.17%예요. 이게 8점. 근데 이거는요 그 일동량 확보가 좀 적어요. 우리 적은 돈이니까 상관없이 나니까 사고 팔고 적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데 막힐 때도 있고 그 물량이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다 오늘 다 물론 올라가겠지만 다 정리하고서 이 편려지 답답해 완전 사고 팔고리게 그래서 그냥 삼성증권으로다가 어느 정도 몰아놨어요. 이제 한 1,000주 정도 사고 났어요. 이제 내려갔죠. 근데 저녁 때 잡아야 돼요. 이제 이게 미국 애들이 아침 딱 팔아먹고 저녁 때 내려가면서 동해바다에 지나보네 그런 짓 하나 이러니까 그것도 그 물량 늘리는 작전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 내일은 내일 아침까지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되게 세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때 다 잡아서 마지막 땡겨갖고서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8일 다 올라가서 팔으면 되는 거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은 그 28일 날이면 배당이 돼지 새끼라면 그 배당금은 이 돼지 새끼가 한 3개월 뒤에 그 크듯이 이것은 이제 새끼는 그 배당금은 4월 달에 나와요. 배당금 돈이. 그게 있고 예민은 뭐냐면 새끼를 뺐기 때문에 배가 허하거든요. 그러니까 허한데 그때 팔고 나면 그 배당과에 그냥 배당하기 별로 소득들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 며칠 지나면 돼지 새끼도 돼지도 15일 정도 지나면요 잘 먹이면 그냥 원상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팔으면 껌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가서 좋고 또 그때 내려갈 때 또 여기서 또 다른 돈이 있으면 더 싸면 또 사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SK 작년에는 현대차증권이 그렇게 됐어요. 3월 20일 날 5,020원, 5,060원짜리가 배당 5,600원, 7,000원에서 12,000원대 배당을 받고 배당 받은 다음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16,75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15일 날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모른다 이게 얘기할 수가 없어.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될 거예요. 켜올 것이나 바로 뺄 것이나 하는 거는 생각하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배당 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당 투자 어닝 시즌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12월 28일까지는 삼성증권 같은 주식, 고배당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